자, 4통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근데 다 달라요. 오케이, 그러면 편지 A, 편지 B, 편지 C, 편지. 야, 근데 진짜 옛날 감사가 진짜 종이가 썼나 본데? 너희는 우체통에 편지 담은 적이 별로 없죠? 그렇죠? 네. 지갑 주면 우체통에 담은 거 갖다 주는 거 알아요? 네? 분식물 같은 것도 지갑 같은 것도 우체통에 담아주면은 그럼 이제 거기 신문지가 하나 더 있으면 개인이 찾을 수 없잖아. 탐정을 보내지 않는 우체국에서 이제 연락을 해서 네, 갖다 주고 막 해요. 어쨌든 이렇게 한대요. 편지를 우체통에 담는 거예요. 담는 이제 모든 서로 다른 경우의 수요인데 담은 데다 또 담아도 되잖아요. 그죠? 중복 경우용 되네요. 그 다음에 어디에 담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배열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다르잖아. 그죠? 네. 중복 수열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4파이 3일까 3파이 4일까? 이걸 궁금하십니까? 편지지가 중복되니 우체통이 중복되니 우체통이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필통 3개, 연필 5절. 다만 중복될 테고요. 배열이 있을 겁니다. 다 서로 다르거든. 필통도 서로 다르고 연필도 서로 다르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나중에 질문 나왔을 때 알려줘야지 기억이 팍 남을 텐데 미리 스포하자면 둘 다 서로 다르다는 게 수열의 특징이에요. 나중에 그 까먹겠지. 조합은 하나만 다른다. 하나는 같아요. 네. 그래서 편지지에 이름을 지어버리잖아. 봉투를 다 흰 봉투만 써. 그럼 중복 조합 문제가 돼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통 3개, 연필 5개. 그러면 3파이 아니면 5파이 3. 뭐가 중복될까? 필통이 그럼 3파이 5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이제 연필, 첫 번째 연필을 어떤 필통에 담느냐. 3가지 있잖아. 그죠? 두 번째 연필도 3가지.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이제 얘기하면 이걸 이해하겠고. 자, 1, 2, 3, 4, 5, 6, 7 이 있어요. x에서 y를 왜 함수에 있어. 수학 하에서 했었죠. 그죠? 어떻게 계산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좋은 대답이었어요. 자, 1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네. 2는 1이 간대로 갈 수 있어요. 함수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또 4가지 있습니다. 3이 갈 수 있는 4가지 있어요. 이렇게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어요. 근데 2는 1이 간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3가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3은 2가지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우리가 고1 때는 이걸 4P3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4P3은 읽어낼 때 서로 다른 4개에서 그러니까 Y 기준으로 생각해. 지금 이 식은 X에서 Y로 이렇게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얘는 Y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배열해서 매치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Y에서 X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사실 같은 걸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됐죠. 4파이 3이랑. 그럼 똑같아요. 여기서 3개를 뽑아요. 마음껏. 4, 4, 7 막 이렇게. 그리고 막 섞어요. 4, 7, 4. 그리고 차이로 갖다 줘요. 4, 7, 4. 이게 네, 뭐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의자를 사람한테 갖다 주든 사람을 의자한테 갖다 주든 똑같은 거니까 네, 다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6명의 학생이 농구반, 미술반, 동아리 2개. 3번 문제 6명 동아리 2개. 그리고 한 동아리에만 가입을 해야 된대요. 동아리는 한 동아리에만.
자,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네, A 동아리, B 동아리가 있으면 누군가 A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이 A 동아리에 가입 못하는 거 아니니까 중복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A냐 B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순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순열인데 6파이 2일까 2파이 6일까 이런 거죠. 네, 뭐가 중복되는 거죠? 동아리.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작은 수가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넥스트 페이지. 대표 문제 2번. 네. 경수, 혜진이 포함해서 7명의 학생을 세 반에 배정한대요. 어쨌든 공을 상자에 담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뭐가 공이고 뭐가 상자인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수와 혜진이가 같은 반에 배정되는 경우는 네. 그렇다면 경수, 혜진이 그 다음에 7명이야? A, B, C, D, E 그 다음에 반은 A반, B반, C반 배정. 근데 배정되지 않는 반이 있어도 되고 뭐 빈반이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네. 모두 다 A반에 가도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중복수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 둘이 같은 반에 배정이 돼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시작할 것 같아요? 부터 막 가는 거죠. 경수가 배정될 반은 세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혜진이가 배정될 반은 그 걔네 반이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A, B, C, D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하고는 뭐야 결국 3에 6점이네? 그럼 처음부터 6명인 것처럼 했어도 됐겠네 라는 식으로 뭐 다른 게 풀었어도 식이 단순하면 거기에 껴 맞춰서 생각이 괜찮아. 얘 한 사람인 것처럼 해도 된다는 거지. 네, 그런 식으로 경우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2번 문제. 2번 문제가 소심하게 발표 좀 해줄래요? 네. 2번 문제가 아는 사람은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리면 어려운 문제란 뜻이에요. 7명을 세 반에 배정하는데 빈 반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중복수열은 나중에 중복적과 마찬가지인데 빈 상자를 늘 안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선택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빈 상자가 없게 담고 싶어. 그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 조건 하나 때문에 문제가 갑자기 확 어려워집니다. 생각해보세요. 네. 이 상황에서 빈 상자가 없게 하려면 일단 한 명씩 담아놓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은 네, 읽기 힘드니까 A, B, C, D, F, G 이렇게 할게요. 일단 여기서 3개를 골라서 하나씩 담아놓을게요. 오케이? 네. 7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하나씩 담아놓을게요. 뭐 7필상 바로 하셔도 되고요. 어묵중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담았어. 그럼 얘네들 이제 담을 거야.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빈 상자가 있어도 돼요. 왜냐면 이미 다 담겨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4파이 3이냐 3파이 4냐 그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네. 들어줄 때 3개씩이니까 3파이 4겠네요. 오케이? 네. 그래서 계산하시면 7, 6, 5, 3, 3, 3, 3 이렇게 된 거고, 네. 빨리 암산하고 싶을 때 핸드폰 못 쓰네. 자, 근데 여기서 2번 문제 답이 1806이에요. 81, 30, 83은 24, 2400 이미 넘어가네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거 확 넘어가는 뜻이에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하게 중복을 발생시켰다는 뜻입니다. 되게 그럴듯하지 않았어요? 방금? 하나씩 채워놓고 나머지 집어넣고 된 거 아니야? 한데 한 14배쯤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천 단위가 있는 이제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제가 그 저지른 오류, 그게 교과에서 가장 흔히 저지른 오류거든요. 혹시 찾아낼 수 있겠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나 나중에 사기치고 다니까 되게 그럴듯하잖아, 그죠? 얘들아, 한 번씩 담아. 한 번씩 담는 것은 이렇잖아. 그리고 나머지 한 번씩 아무렇게나 담으면 되지. 맞지 않아? 네, 아니라고. 자, 봐요. 제가 만약에 처음에 선택한 3명이 D, E, F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 상황은 내가 A를 A에, B를 B에, C를 C에 넣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D, E, F, G를 넣은 상황이 있었다고 하죠. 오케이? 네.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은 내가 처음에 한 명씩 집어넣었을 때 D, E, F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4명을 집어넣었는데 A, B, C, G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같잖아요. 그죠? 네. 이런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대상 집단이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4명을 뽑는데 1명 뽑고 3명 뽑거나 2명 뽑고 2명 뽑거나 이렇게 따로 뽑아버리면은 중복이 막 발생합니다. 왜냐면 아니 예를 들어서 2명 뽑고 2명 뽑으면은 4명 뽑는 게 아니고 2명 뽑고 2명 뽑으면은 누가 먼저 뽑힐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2명을 뽑고 2명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하는 순간 순서가 발생해버려요. 네. 여기 그냥 담겨있는데 뭐가 먼저인지 어떻게 알아? 그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순서가 없는데 순서를 발생시키는 식으로 선생님이 계산을 해버려서 틀린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뒤통수 맞아가시면서 배우십시오. 이런 상황이 있으면. 그러면 정말 많은 경우에 대상이 한 집단인데 거기서 좀 별개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미리 담아놓는 것은 안 돼요. 그렇다면 그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상자가 있는 경우를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네. 그럼 비상자가 2개 있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자, 그럼 일단은 쿨하게 전체 경우수를 구해봅시다. 7명, 3반이니까 3 파이 7, 3의 7제곱 이렇게 됩니다. 전체 경우수예요. 근데 반을 2개만 쓴 거야. 그러면 2 파이 7 이렇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반을 2개 쓰는 것을 뭘 빼냐에 따라서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곱해주는 거야. 네, 뺍니다. 그 이제 반을 하나 쓴 경우도 빼야 되는데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2반에 집어넣었을 때도 한 반이 빌 수 있어요. 중복순을 쓰면 늘 빈 상자가 가능한다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2의 7제곱에 어떻게 했냐면 A반에 몰빵한 거하고 B반에 몰빵한 게 다 카운팅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미 한 반에만 집어넣은 것이 다 빼진 거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A 한 번 빠지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A 한 번 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집어넣은 경우가 2번씩 빠져버려요. A든 B든 C든. 그러니까 오히려 더해줘야 돼요. 한 번에 다 집어넣은 걸. 알겠어요? 한 번에 집어넣은 경우 이제 3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거 우리 한 번씩 더해줘야 된다. 이 논리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 네. 자, 보세요. 랄랄랄라 1, 2, 3 어떻게 할까? 4, 5, 6 5, 6, 7 1, 2, 3, 4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의 개수를 셀 건데 함수의 개수 셀 거야. 그렇다면 그냥 뭐 3의 4제곱이 돼요. 3의 4제곱이 된다.
그런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라는 문제를 풀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하나씩 먼저 대응해주고 나머지 1, 2, 3을 먼저 대응해주고 하나씩 4를 나중에 대응시킨 것은 중복을 발생시킨다고. 4를 처음에 대응시키고 다른 것을 한 것과 똑같은 경우들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에서 빼는 거지. 2개 만드는 거. 그게 이게 내주는데 그렇게 3가지가 있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로 한 것들이 이미 2번씩 더 빠져 있는 거야. 를 이해하면은 이제 오히려 더해줘야 되는 거죠. 1의 내주를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고. 식의 구조가 똑같죠? 그죠? 자, 저는 이게 어떤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냐면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뭐 3개짜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할 때 하나짜리 원소의 개수 다 더하고 2개짜리 원소의 개수 다 빼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3개짜리 원소의 개수 더하잖아요. 이걸 되게 간단한 말로 그 더하기 빼기 원리라고 하거든요. 하면 되게 없어 보여서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합니다. 네, 그럼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아주 단순한 법칙이에요. 이게 사실 그런 것과 사실 같은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고. 그래서 선생님 문제 좀 바꿀게요. 반이 4반이야. 오케이? 반이 4반이면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 4의 6제곱 된다. 그죠? 네. 맞나? 아씨, 왜 쫄리지? 쫄리면 안 되는데? 갈수있게 4쪽 하나. 맞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3반만 쓴 경우 빼줘야 돼. 그죠? 3반만 쓴 경우. 그게 몇 가지 있냐면 어떤 걸 빼냐에 따라서 4가지 있어요. 그죠? 4가지 있어요. 그걸 빼줘야 돼요. 근데 A, B, C만 쓴 경우를 계산하는 와중에 2개만 쓴 것도 하나만 쓴 것도 다 카운팅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그게 다 빠진 거야 이미. 알겠지? 네. 그러면은 이 3개만 선택해서 뭐 대응된 것을 뺐어요. 그러면 1개짜리 이렇게 빠질 거고요. 그 2개짜리는 뭐 이렇게 막 빠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2번만 선택한 거는 오히려 이제 좀 더해줘야 돼. 왜냐면은 A, B로 간 게 몇 번 빠졌겠어? 하면 A, B가 들어가 있는 3가지 모두 A, B, C하고 A, B, D하고 2번이나 빠져버렸거든. 그러니까 한 번 더 더해줘야 돼. 한 번만 빼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은 더해줘야 돼. 넷 중에서 2개 고른 것은 6가지 있어요. 네, 6가지 있어요. 세상 그걸 알게 돼요. 이게 사실 4C1이에요. 4C3이에요. 넷 중에 3개 고른 거. 이게 4C2예요. 넷 중에 2개 고른 거. 얘는 3C2였던 거고 얘는 3C1이었던 거야. 그냥 같아 보일 뿐이지. 네. 자, 그런데 그러면 봐봐요. 이제 이 A만 가지고 생각하세요. A만 가지고. A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얘는 3개짜리 뺄 때 몇 번 빠지냐면 A를 포함한 3개면은 BC 한 번, BD 한 번, CD 한 번, 3번 빠져요. 얘가 이제 이미 3번이 빠져 있다고. 근데 2개짜리 더 했잖아. 그치? 그러면 2개짜리를 몇 번이냐면 AB, AC, AD 있으니까 3번 더 해줘요. 3번 빼고 3번 더 했잖아. 그럼 이제 쟤는 그냥 쌤쌤이 된 거예요. 근데 한 번 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뺍니다. 이래 이쪽 빼는데 하나짜리는 당연히 4C1 4가지 경우 있어요. 나중에 시험 전에 좀 해줄게요. 이거는 네 알면 되게 쉽거든. 뭐 어려다고 하면 뭐 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A, B, C, D, E, F 6개만 하자. 그 다음에 여기 A, B, C, D, E 뭐 함수 생각하든 반의 비정한 걸 하든 상제에 닿는 걸 하든 네. 빈 상자 없으려면 다 대응이 되려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이냐면 5의 6제곱 이런 식이야. 알겠어? 3개짜리, 4개짜리 했잖아. 5개짜리 어떻게 됐냐? 빼기 4의 6제곱 더하기 3의 6제곱 빼기 2의 6제곱 더하기 1의 6제곱 이렇게 된다. 항상 늘 이걸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한다고요. 더하기 빼기 법칙을 그냥 있어 보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뭐 이 학교 오는 숫자는 5개 중에 4개 골랐어. 5개 중에 3개 골랐고 2개 골랐고 하나 골랐어. 이거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문제 3번입니다. 문제 5개. 중복 허용. 뭐 친절한데? 4개 택해서 일로 나요. 장난쳐? 5 파이 4겠죠? 말 그대로 5개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3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연속으로 2번 이상 나열되지 않게. 아, 특정 조건이 있구나. 네. A가 연속 2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C 가지고 4개를 하는데 A 안 되고 A 안 되고 A 안 되고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당연히 뭐 이렇게 A 다른 거 A 이런 거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안 됩니다. 어떻게 풀까요? 하면 쟤는 네 이웃하지 않게가 사실은 띄워넣기로 푸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제 A가 2개인 경우는 띄워넣기 가능할 것 같아요. 2개 써놓고 그죠? 네. 그러면 네 이거 문제를 풀면은 2개 문제 배열해. BC 가지고 2자리 하면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2파이. 네. 그 다음에 여기 셋 중에 2자리에 A를 집어넣어. 오케이? 그러면 저기는 근데 A가 똑같으니까 셋 중에 2자리에 배열하고 놔두기 1을 하든 아니면 바로 3C1을 하든 효과는 똑같아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A 3개가 있는데 끼워넣기를 막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오히려 이제 A가 한 번 있는 경우는 괜찮아요. 무조건. 네. A가 한 번 있는 경우는 아니 4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A한테 줍시다. 그죠? 네. A한테 한 자리 주는 거야. 그럼 4가지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는 3자리 B, C 2개 이렇게 하면은 2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아예 없어. B, C로만 4개 다 채워. 그러면 2의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일단. 그러면 4, 6은 24 4, 8은 32 16 더하면 72 답이 60이네? 3C가 3C가 6이 아니지 3이잖아. 그치? 4, 3, 12 12개 빼 60개 맞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거꾸로 풀어봅시다. A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빼는 건 어떨까? 그래서 비교해서 더 효과적인 게 뭔지 살펴보겠죠.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3의 4제곱이죠. 그죠? 3의 4제곱 전체 경우의 수는 네. 여기에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셋 중 하나. 네. 거기서 일단 얘 빼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얘 뺍시다. 그럼 A하고 A하고 두 가지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그 남은 자리에 B나 C 어떻게 없냐에 따라 그것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더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빼줘야겠네. 이거는 A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남은 두 자리에 BC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81 빼기 1 빼기 4 빼기 3, 4, 12. 네. 그러면 17 빼야 돼. 17. 아씨, 다 60이잖아. 잠깐만요. 이거 빼먹었어, 이거. 그죠? 네, 얘도 빼야 되는데. 덜 뺐어요. 얘는 그 A, AA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 이제 B나 C 쓰는 거 그거 생각해서 그거 빼주셔야 돼요. 그럼 21 빼는 거죠? 맞았다. 60. 그죠? 자, 4번을 봅시다. 문자 5개, 중복을 활용해서 4개를 택해서 이루는 나열. 여기까지 기분 좋은데 A와 B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 또 특정 조건이 붙었네요. 그래요. A, B, C, D, E에서 4개만 선택하면 되는데 A, B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게다가 이제 나열까지 해야 되죠. 일단은 제 방향으로 풀을까요? A, B를 일단은 뽑아서 비교를 해봅시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A, B 이것도 가능해요. 그죠? 한 번씩 뽑는다는 그런 식의 말이 없으니까 그럼 개수가 굉장히 경우가 많겠네요. 그럼 그냥 거꾸로 풀어봅시다. 거꾸로 A, B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다면은 그냥 어쨌든 이게 여기에 5개 중 하나 이렇게 해서 5의 4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3개만 쓰면 3의 4제곱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나? 하면은 명제를 어설프게 적용한 거예요. A와 A 그리고 B의 반대말은 A가 아니고 또는 B가 아니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A, B 다 안 되는 건 뺀데 A만 있고 B만 없어도 사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A가 다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빼줘야 돼. 그래서 A 있고 B 없는 경우를 하자면 이제 넷 중에서 선택해서 4의 4제곱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없고 B가 있는 경우.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A 배제하고 이거 여기서 B를 포함해서 했다 하더라도 B가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죠? B는 꼭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애매해지잖아요. 그럼 또 B가 꼭 있다면은 한 번 있을 수도 있고 2번 있을 수도 있고 3번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경우도 많아져요. 그죠? 어쩌지?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음이 빼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4개를 다 선택을 했어. 나는 이제 B가 들어가길 바라고 했어. 근데 B가 안 들어간 경우를 뺄 때 배제시킨 다음에 빼줘야겠죠. 그러니까 A, B가 있는 경우를 풀기 위해서 A, B가 없는 경우를 뺀 것처럼 B가 있는 것을 빼기 위해서 B가 없는 것을 빼서 아무튼 그걸 여러분이 이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A, B에 대해서 사실 마찬가지니까 곱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짜리 빼는데 이것만으로 된 것은 배제하고 그럼 이게 꼭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상황은 빼겠다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풀고 나니까 오늘 다 자, 5의 제곱하고 이거 괄호 풀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더하기 그죠? 오히려 3의 4제곱 이렇게 돼요. 꼭 아까 그 포함 배제 원리 썼던 것처럼 그렇게 되네요. 근데 식이 이렇게 정리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좀 그렇게 껴맞춰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5개를 다 써서 5개를 전부 다 그 옵션에 집어넣어서 4자리를 메꾸는 거. 그게 이 5의 5제곱이야. 여기에 5개 다 쓰시고 여기 5개 다 쓰시고 이렇게. 거기에서 4개 쓴 걸 2번 빼자고. A 빼고 4개 쓴 것과 B 빼고 4개 쓴 걸 2번 빼자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3개 쓴 걸 그 다음에 빼고 싶은데 이미 2번이 빠져 있어. 그렇게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야. 네,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A 빼고 4개를 사용한 것을 뺐잖아. 그 뺄 때 이렇게 3개만 가지고 만든 배열도 이미 다 빠졌다고. 오케이? 그리고 B 빼고 4개로 만들었을 때 뺀 거에 CD로만 배열된 것이 또 빠진다고. 여기서 빠지고 여기서 빠지고. 그러니까 뭐를 이제 한 번 더 해줘야 돼. 한 번만 빼야 되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좋습니다. 필편제 5번. 좀 니들이 하시고 6번도 니들 숫자잖아. 그치? 숫자 내가 하는 거. 8번도 니들 줘줘. 필편제 9번 하겠습니다. 보스 9번은 중복수련을 해야 되거든. 그래도 보스 9번은 중복수련 문제인데. 자, 이걸로 4개 이하로 만들 수 있는 부호는 몇 개인가? 여기서 이 이하란 말을 안 쓰면은 네, 자리가 4자리가 있어요. 무수 부호는. 여기 이제 둘 중 하나 쓸 수 있어요. 그죠? 여기도 둘 중 하나 쓸 수 있고 해서 2에 내주고 이거밖에 계산, 그러니까 안 구하게 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4개 이하니까 기호 3개 쓴 것도 있고 기호 2개 쓴 것도 있고 기호 하나 쓴 것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2의 세제곱, 2의 제곱, 2 이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걸 이진법이라고 부릅니다.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 어쨌든 그래요. 돈, 집, 4개, 돈돈, 돈집, 찔돈, 식당인 것 같은데? 돈돈,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